깜짝 실적을 내놓은 삼성전자를 보는 증권사들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만전자 복귀와 함께 본격적인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세액 공제분을 빼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 속에 한국은행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가 사상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측은 핵심 공정에서만 5천 명이 파업에 참여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7분기 만에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약 6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 유력합니다.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증권사들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만전자 복귀와 동시에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개인과 기관들이 던진 매물을 좀 받아냈는데 올해 상반기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최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반기 외국인 주식 투자는 약 23조 원으로 관련 집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은 약 842조 원으로 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유 비중이 36%대를 넘어선 건 지난 2021년 4월 9일 이후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요. 삼성전자의 누적 순매수는 무려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증권사들도 이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2만 원까지 올리고 있네요. 네, 삼성전자는 지난주 2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달성한 바 있죠. 오늘도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단기 차익 실현은 있겠지만 결국에 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라며 일제히 목표가 상향에 나섰습니다.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등 12만 원까지 증권사에서 제시를 했고요. 이 12만 원은 현 주가와 비교해 40%가량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해는 44조 5천억 원, 또 내년에는 66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 부문 이익 개선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이 본격화할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가팔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삼성전자의 구만전자 회복과 이 코스피 3000 시대가 좀 맞물린 것 같은데 코스피 3000선 안착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좀 가능성은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데요. 이만큼 이 두 개의 업종 개선, 실적 개선에 따른 주식시장이 고무되는 분위기라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도 가시권 내에 좀 들어왔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70%로 일주일 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연내 2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반기 코스피 3000 돌파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거죠. BNK투자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최고 32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범위를 수정했고요. 삼성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3000피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는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까지 확인한 후 코스피 밴드를 수정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다시 찾아온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속에 외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회사 내부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가 사상 첫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노조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6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는데 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노동자를 존중해야 1등 삼성 가능하다.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파업이 현실화됐습니다. 파업을 주도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6,540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노사협의회와 평균 5.1%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전삼노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총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성과급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적자라서 성과금이 없는데 왜 임원들은 3,880억을 나눠 가지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불만이 쌓였고 계속 그러면 저희도 최소한의 그 보상을 해달라. 예상보다 파업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도 불거집니다. 당초 전삼노는 5천 명 이상이 파업에 나서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를 크게 웃도는 숫자가 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파업 참가자 중 상당수가 반도체 설비, 제조, 개발 인력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4교대로 24시간 이뤄지는데 이탈 인원이 많아질수록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삼노는 오는 10일까지 1차 파업, 15일부터는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황으로 파업 장기화 시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신뢰에 금이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년만 못했거든요. 이제 성과급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노조는 타당한 주문을 하는 것이냐라는 글로벌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삼성에 대한 어떤 신뢰, 조업 차질로 인해서 납품이 좀 미뤄질 수 있는 거고. 한편 전삼노 측은 무노동, 무임금 파업을 주장하면서도 파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업 책임이 회사에 있다며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도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긴 부진을 끊고 반등을 시작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이번엔 노조 리스크에 발목 잡히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배터리 업계의 보릿고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이 세제 혜택을 빼면 사실상 적자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분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제 혜택 AMPC를 빼면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어 연속 적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6조 1,600억 원, 영업이익은 1,9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30%, 영업이익은 60% 가까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2분기 AMPC 세제 혜택은 약 4,500억 원. 이를 빼면 LG에너지솔루션은 약 2,5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전기차 수요 회복이 더딘 데다 리튬 등 배터리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AMPC가 최대잖아요. 북미 완성차 고객사 물량 거기 대응하고 전력망용 ESS 매출 확대 이걸로 어떤 시장의 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시장에선 LG에너지솔루션 수익성 측면에서 AMPC가 지배적인 현상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반기는 일단 GM 판매량은 뭐 분기별로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일단은 AMPC 효과로 인해서 이익 자체는 올라올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유럽이 전기차 판매가 계속 부진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2분기 실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계획 등은 오는 25일 기업 설명회에서 공개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하반기부터 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돈을 빌려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은행들도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유호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은행권 이 가계 대출 얼마나 빠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지난 4일 기준 이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 7,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708조 5,700억 원이었는데 이 불과 4영업일 만에 2조 원 넘게 급증한 겁니다. 네. 이미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사이 5조 3,4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 0%대 초저금리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2021년 8월 이후 통화정책이 긴축에 무게를 두면서 증가세가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또 금리를 낮춰 내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어서 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빚내서 투자하는 B2, 영원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쨌든 지금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덕분에 은행들 실적도 좋아지겠군요.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그 4대 금융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좀 살펴보면요. KB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의 순이익 모두 전년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한지주가 4.2%, 하나금융지주가 7.7%, 우리금융이 28.1% 늘고요. KB금융지주는 3.1% 후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4대 금융지주 순이익 총합은 4조 6,4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 넘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밸류업을 통해 금융권이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전망되면서 이 금융지주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KB금융의 주가 상승률은 62.1%를 기록했고 이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도 각각 49.7%, 32.1% 상승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올해 주가 상승률은 14.8%를 보였는데요. 이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7%대에 그쳤습니다. 증권사들도 은행주 주가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그 목표 주가가 가장 높은 곳은 KB금융입니다. 키움증권이 지난달 KB금융에 대해서 10만 원을 제시했고 미래에셋증권, BNK투자증권 등도 연달아 목표 주가를 인상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KB금융이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되지만 이 홍콩 H지수 상승에 따른 주가 연계증권 고객 보상 비용이 환입되면서 이를 어느 정도는 좀 상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또 다른 금융지주인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도 이 실적 호조와 밸류업 기대감이 겹치며 목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에 이 급증한 가계대출의 관리를 주문하고 나선 것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맞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7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우리 군의 첫 국산 이지스 구축함 사업권을 두고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한화 측은 경쟁 입찰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현대중공업 측은 관행대로 이 기본 설계를 맡았던 자신들이 구축함 건조까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 사업을 둘러싼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한화는 KDDX 상세 설계와 선도함 및 후속함을 건조할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뚜렷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통해 한화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군함 건조 사업은 통상 기본 설계를 이행한 업체가 상세 설계, 선도함 및 후속함 건조 사업을 시행합니다. 업계 관례이자 관련된 여러 법령이 있기 때문으로 사업자가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KDDX 기본 설계를 했던 현대중공업은 관행과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념 설계를 했던 한화오션은 군사기밀을 유출했던 현대중공업에 일감을 몰아줘선 안 된다며 예외 조항을 적용해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고 반발합니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화오션의 전신 대우조선해양의 설계도 등 KDDX 관련 군사기밀 10여 건을 유출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임원 개입 여부를 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초 자체 조사 결과 임원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방사청은 현대중공업과 수의 계약을 추진 중이었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안 시행을 잠정 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한화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임원 개입이 확인될 경우 경쟁 입찰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의 계약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관측합니다. 현대중공업은 경쟁 입찰 시 군사기밀 유출에 따라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길어진 건설 경기 불황 속에 시멘트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시멘트 회사들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멘트 수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들어 하락폭이 20%를 넘어서면서 2분기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2분기와 4분기는 시멘트 수요 극성수기로 여겨지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수요가 크게 떨어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속되는 건설 경기 불황입니다. 아파트 착공 실적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건설 기초 소재인 시멘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아파트 착공 실적은 지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여기에 건설업계의 시멘트 가격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업계의 경영 악화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주들의 주가는 건설 업황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해 시멘트 가격 인상 효과로 올해 시멘트 회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신사업 확장에 나선 곳도 있는 만큼 주가도 따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일시멘트는 다른 시멘트 회사하고 다르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좋아가지고요. 시멘트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 제품, 2차 제품, 레미탈, 몰탈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몰탈은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레미탈은 오히려 가격을 올리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다만 시멘트 가격 인하 현실화가 최대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길어지는 고금리 속에 내수 부진이 길어지자 한국은행을 향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인 만큼 대놓고 요구하지는 못하지만 곳곳에서 에둘러 금리 인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입니다.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해서 지난달 다소 개선 평가를 내놓은 뒤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로 한 발 후퇴한 겁니다. 문제는 고금리. 개인 사업자건 가계건 빚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연체율이 치솟는 중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들의 설비와 건설 투자 역시 살아날 기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출 회복으로 경기가 살아날 기회가 온 만큼 금리를 내려 내수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현 시점에 봤을 때 3.5% 정도로 높은 금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내려도 된다고 봅니다. 시장에선 금통위가 8월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과 10월은 돼야 한다는 예상이 엇갈립니다. 소비자 물가가 정부의 물가 목표치에 다가선 데다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들이 연이어 금리 인하 필요성을 말하는 점은 8월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란 전망에 힘을 보탭니다. 반면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보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금리 인하를 말하는 건 섣부르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경기가 취약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여전히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견조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다가오는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금리 인하 분수령은 다음 달 금통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아직까지는 민간이 아직 혼자서 헤쳐나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LH가 앞으로 2030년도 5,000호 정도 발주를 목표로 매년 일정 물량을 발주를 꾸준히 해갈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